뭐야? 명민준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얘요?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아, 외국 고맙습니다. 갔다 오셨다고 고세 탔네. 하셨네요,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얄 수가 있죠, 명민준 씨는? 예. 자, 우리 저 명민준 앵커. 아, 정말 네. 오늘 또 잘 됐습니다. 네. 그 SML이라고 우리 주식 숨어 있는 고수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 이제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거든요. 징징쇼 이어서 하는 것 같던데 어떤 분 나오는 거? 징징도 아니 가끔 컨셉이 뭐예요? 징징도 가끔 이제 등장하시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식 고수분이 나오시는데 아, 그냥 한국에 계신 분 말고 해외에 계신 분입니다. 해외 예. 해외 숨은 고수분들 되게 많거든요. 해외 숨은 고수들 우리가 찾아내야죠. 네, 더군다나 찾아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명민준 앵커가 또 외국어가 굉장히 능통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현지 외국인을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신 분 준비가 됐죠? 연결됐습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우 해외.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저희 말씀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요 옆에는 이제 명민준 앵커라고. 예. 알겠습니다. 네. Hello, 네네. nice to meet you. 아유, 영어 안 하셔도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 면제가 필요가 없네요. 아, 오늘 통역사로 나왔는데 일단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말 잘하시는군요. 네. 네네네. 이거 네. 미국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아, 필라델피아 예. 유명하죠? 스테이크 샌드위치. 스테이크 샌드위치 유명한가요? 아, 기가 막히죠? 예. 거기가 마약 유명한 데 아닙니까 지금? 예. 요즘에 아마 필라델피아가 그걸로 제일 유명한 거 예, 같아요. 그렇죠. 좀비 거리, 좀비랜드 이걸로 유명하죠. 네, 맞아요. 예, 좋은 얘기만 합시다 오늘.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있고. 크림치즈 맛있죠. 네, 크림치즈. 네. 네. 근데 저 잠깐 뭐 소개를 좀 부탁드리자면 어떤 일 하시는 어떤 분이실까요? 주식 지금 현재는 뭐 필라델피아에서 한식당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식당. 한식당. 네. 이게 뭐 우연찮게 와이프가 하던 건데 어떻게 같이 하고 있고 네. 그다음 뭐 그 전에는 뭐 이것저것 했어요. 뭐 무역 관련한 일도 좀 하고 뭐 도매 온라인 쇼핑몰 뭐 이런 걸 하다가 최근에 이제 팬데믹 때 뭐 이렇게 계속 한식당 쪽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주식 투자는 혹시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제가 미국에 2001년에 왔는데요. 네. 그때부터 뭐 처음 거의 오자마자 주식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20년 이상. 그러니까 예, 제가 그쵸. 2001년 이제 911이 11월인데 9월인데 제가 11월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좀 넘은 것 같네요. 9.11 터지고 바로 가셨어요? 예. 제가 9.11 터지고 뉴욕 갔습니다. 2달 뒤에. 무슨 배짱으로? 강심장이시니까 주식도 잘하시겠네요. 오. 자, 그럼 주로 어느 정도 좀 수익이 좀 나셨고 그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공유할 나의 어떤 뭐 투자 비법 혹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니까 또 연락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주제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라고 할까? 자, 일단 제가 한 20여 년 정도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제가 사실은 약간은 주식까지는 아니지만 첫 직장이 벤처기업의 IR 담당자였어요. 이게 뭐냐면 IR이라 좀 생소할 수 있는데 PR이라는 게 익숙한데 PR이라는 거 이제 광고하고 뭐 퍼블릭 릴레이션십 하는 거면 IR은 인베스터들한테 회사를 소개해서 투자를 받는 직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회사의 뭐 재무 구조에 대해서도 좀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뭐 벤처기업 밸류에이션 하는 거라든가 뭐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첫 직장에서 좀 배우다 보니까 주식에 관심이 많이 생겼죠. 한국에 있을 때부터. 네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 왔더니 미국에서는 그 401k라는 게 있어요. 401k. 연금. 예. 그거를 연금이에요? 이제 제가 연금으로 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게 나중에 뭐야? 아니 몰라서 물어보. 아니 뭔 줄 알았어요 그러면? 401K요? 네. 인컴택스 신고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 인컴텍스. 아티크요.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카카오 15만 원에 물려 있거든요. 제가 이만큼 무지합니다. 네. 예. 저는 매드팩도 10만 원에 불려 있어. 네, 그래서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제가 일정 금액을 집어넣으면 회사가 뭐 또 약간 거기에 보태서 제 그 주식 계좌에 넣어주는 아, 그런 방식인데 처음에는 뭐 주식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인덱스 펀드 이런 곳에 이제 뭐 이렇게 자동으로 입금이 들어오는 게 그 약하지. 예. 아, 재미가 그렇게 없지. 몇 년 있다가 뭐 아시다시피 2001년서부터 한 2003년이면 그게 뭐 쭉쭉쭉 빠지잖아요. 아, 네네네네. 네, 그런 이제 뭐 상황에서 이건 뭐 돈이 모이는 게 아니네 이런 기분도 들고 하다가 네. 이제 이러지 말고 내가 돈을 더 투자를 해서 본격적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했던 건 아마 2003, 4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열심히 예.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뭐 시행착오도 좀 있으셨을 거고 초반에 좀 많이 말아 드셨을 것 같기도 한데. 예. 한식집 하시니까 국밥 같이 국밥 시원하게 말아 드셨을 텐데. 예. 남들 할 만한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다 해보셨고. 다 해보고 예. 뭐 옵션도 해보고 아유. 옵션. 해보고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결과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깨달음이 있으실 거고 지금은 이제 뭔가 투자를 하신 데 있어서 나만의 어떤 투자 스타일 비법 같은 게 어느 정도 정해진 그런 상황이신 거죠? 네. 저로서는 뭐 제 나름대로 이제 원칙이 좀 확고해진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원하는 수익과 제가 원하는 방식이 뭐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스타일이시고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신지? 일단은 제가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때가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지난번에 아, 이제 네네. 맞았던 그 시기였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그 2008년 직전만 해도 굉장히 장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없어진 회사도 있지만 어떤 걸 사면은 막 30% 50%가 1년 만에 오르고 하는 일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게 또 한순간에 그렇게 또 뭐 아시다시피 막 20% 50%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주식이 이렇게 많이 뭐 오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걸 이러지 말고 내가 1년에 얼마만큼을 늘리고 싶다 하는 목표를 잡아보자라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은 10%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0%? 연 10%요? 연에 저는 10% 정도를 항상 너무 약하지 않아? 뭐 저는 제가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다가가기에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숫자더라고요. 눈높이를 낮추는 게 그런데 중요한 모양이네. 저희는 장 9시에 열면 10시 전까지 10% 정도면 좋아요. 10시 그렇지. 10시야. 10시 반까지는 봐주죠. 제일 활발할 때. 네. 근데 일단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네네. 10%가 진짜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잘 세우시는 게 일단 첫 번째군요. 예, 큰 욕심 일단 버리는 거. 이게 먼저인 것 같고. 네. 예,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이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투자 방식 중에 네. 사람들마다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지만 저는 포트폴리오 비중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작년에 같은 경우인데 작년에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1월에 다 팔아봤어요. 작년 1월이요? 예. 왜? 전쟁 난다 그러더라고요, 바이든이. 그런 얘기를 미국인들한테 해줬군요. 예. 나한테 안 해준 것 같은데. 아니, 저 세상 살면서 전쟁이 났다는 얘기도 많이 뭐 전쟁이 나면 전쟁 났어 이런 얘기를 듣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나와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쳐들어갈 것 같아 음. 라고 말하는 적은 처음 본 것 같더라고요. 아, 그게 1월에 그런 얘기를 했었었군요. 그렇죠. 아, 나 예, 그런데 기억이 안 그 말이 있었는데 전쟁이 또 안 났어요. 음. 그 얘기 있고 나서 한 2, 3주 동안 아. 진짜 안. 그러고 또 뭐 바이든이 그 주인가 그 얘기하고 뭐 자전거 타다 넘어지고 막 이래서 네. 이 사람 이상하다. 넘어지고. 아, 맞아. 약간 좀 뭐 예, 그렇죠. 요즘 이상한 예.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뉴스를 들어보니 진짜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전쟁이라는 게 이게 그냥 뭐 테러리스트 뭐 옛날에 IS 테러리스트 잡으러 가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제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는데 이걸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라고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는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예. 1월. 아, 그랬죠. 그러니까 예, 그냥 올해는 하지 말자.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 싹 팔았어요. 한번 그냥 팔아봤어요. 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좀 잘했다는 마음 들었겠죠. 아마도 여름까지도 쭉 내려갔으니까. 네. 그 언제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좀 지나서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빠지겠나. 해서 이제 조금씩 죽기 시작한 게 꽤 이제 지금으로서는 현금 비중이 한 50% 정도 되죠. 근데 이분은 우리 크리스정님은 굉장히 그 감이 좋으신 건지 아니면 그게 오랫동안 쌓이면서 뭔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인사이트가 좀 쌓이신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작년 1월에 전쟁 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바로 다 정리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 그렇죠. 작년 여름 정도 상황에서 이제 다시 조금씩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그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걸 네. 이게 그 이제 지금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으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네. 저기 뭐야 그 3프로에서 배운 건데 김프로님이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재료는 수급을 못 이긴다고. 재료는 수급을 못 이긴다. 모든 것에 수급이 앞선다. 뭐 이런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었었죠. 예, 그렇죠. 사람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또 금방 빠져나가는 거고 또 몰려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금방 몰려오는 법이라 네. 아무리 좋은 기업에 아무리 좋은 밸류에이션이 있어도 그게 그렇게 쉽게 주식이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전쟁이 난다 그러면 누군가 좀 겁나서 나처럼 팔려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쉬어보지 뭐 라는 마음으로 판 거죠. 근데 한 달 쉬어봤더니 역시 뭔가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계속해서 상황이 꼬인다 싶어서 계속 안 들어가셨다가 제가 그때 팔았던 게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 넷플릭스 떨어지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다시 들어가요. 지금 그럼 혹시 갖고 계신 종목들이 어차피 뭐 해외 종목일 테니까 좀 편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거 갖고 계십니까? 네. 올해 저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뭐 이런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ETF나 본드 이런 거를 좀 하고 한 50% 정도, 나머지 50% 정도는 주식을 하는. 그러니까 반은 ETF, 반은 주식.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제 포트폴리오가 있는 이렇게 구성을 하는 방식은 일단 지수에 투자를 해요. 네. 뭐 편히들 아시는 부라든가 뭐 스파이라든가 QQQ라든가 하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는 살 게 아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수라는 게 너무 지수가 안 좋으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제가 그때 찾았던 게 제피라는 ETF였는데 이게 JEPI라고 이게 JP 모간에서 한 달에 1% 줘요. 1%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달에 44전을 줬고 얘가 지금 현재 가격이 한 53, 4불 할 테니 1%가 좀 안 되는데 전년 같은 경우는 57센트 정도 줬으니까 1% 가까이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불을 투자하고 있으면 다달이 1,000불은 주는 거죠. 10만 불을 투자하고 있으면 다달이 1,000불씩 준대요.
예. 10만 불. 아니 그거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들 했어요 작년부터. 다달이? 예, 매달 줍니다. 와, 그러면 그럼 연에 얼마야? 12% 아니에요? 이게 히트를 쳤어요. 히트를 쳐서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다우존스에 있는 큰 기업들을 깔고 가는 건데 예. 이게 좀 히트를 쳐서 지금은 굉장히 큰 펀드가 됐죠. 예. 생긴 지도 한 2년, 3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1년 전에 또 하나 냈더라고요. JP모건에서 잽큐라고. 근데 이제 뭐 거기는 나스닥 대형주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지금 가격이 아마 42불, 43불 정도 할 텐데 얘도 한 달에 40전, 50전 사이를 줘요. 그렇네요. 여기 디비덴드 일드 보니까 네. 11% 정도 나오니까 1년에 거의 1%씩 주는 그렇네요. 거죠. 한 달에 근데 거의 이게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게 커버드콜이라는 제품인데 네.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게 그 미래에셋이 하는 글로벌엑스라는 회사 있는데 예. 거기서 QILD라고 옛날부터 많이 했었어요. 아 근데 근데 여기는 이제 무슨 뭐 하길 지금 무슨- 찾아보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얘네는 연 11%를 줘? 얘네 그거 아니야? 다다 제일 그- 뭐가서 뒤에 사람들 계속 데려와야 11% 주는 거 아니야 이거? 다이아몬드 등급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11%를 주지? 뭐 저도 그냥 적금 11%다 생각하고 들어갔죠 그거를. 나 그리고 같은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적금님처럼. 저희도 같이 이러다 태워줘요. 못하지도 안 주나? 뭐 이런 마음이 있었죠. 예, 그런데 뭐 레딧 이런 뭐 미국 쪽의 커뮤니티도 찾아보고 네.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2020년에 처음 배당을 주기 시작했네요. 아 그래요. 네. 야. 그때 처음 생겼습니다. 그때 처음 생겼죠. 예. 좀 찾아보고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이제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뭐 기업 투자도 조금 하고 계시고요. 예, 저는 그렇죠. 섹터를 좀 정해서 하는데 네. 주로 원자재, 보험, 헬스, 바이오, 금융 이 정도 sek터에 제 나름대로의 5주, 10주 정도씩 뭐 나름의 ETF를 만든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예. 투자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대체로 보니까 그 업종들이 뭐 바이오 제어하고 나면 조금 이제 전통 산업 쪽에 쏠려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바이오도 저는 뭐 지금같이 좀 장이 안 좋을 때는 네네. 그냥 배당 주는 대형주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좀 약간 예. 저 모험적인 투자도 하긴 하세요? 다른 때는? 예, 해요. 많이 해요. 예. 예를 들면 ABCL도 좀 많이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세요? 예, 엑셀레르라고 캐나다 회사.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다음에 전에 한 10년 전에 물려서 아직도 갖고 있는 애가 있죠. 에디타스라고. 역시 그게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회사예요? 예, 에디타스 빌 게이츠가 유전자 가위한다고. 거기. 예. 예. 그래서 우리 저 크리스 형님께서는 예, 한 예. 20년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투자자들이 이것만큼은 좀 지키는 게 맞겠다. 본인이 느끼신 거, 본인이 체험하신 걸로는 어떤 거를 말씀 주시겠습니까? 다른 것도 중요한데, 네. 많이 잃으시는 분들을 보니까 주위에서요. 네. 특히 이제 여기도 교민분들이 많고, 저도 또 주위에 교민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한국 분들보다 미국 친구들이 종종 더 승률이 좋아요. 그리고 내가 그 두 사람들하고 두 쪽의 그룹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한국 분들이 주식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좀 어떤 분들은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테슬람이라고 얘기하는 기업이 아니라 앨런 머스크를 약간 좀 신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외국 사람들한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쓸 수 있는 하나의 카드인 거지 이 회사가. 뭐 내일 내릴 것 같으면 팔고 오늘 오를 것 같으면 사는 거고 1년 뒤에 이 회사가 올해보다 좋을 것 같아 하면 사는 건데 한국 분들은 뭐 얘기를 해보면 이 회사가 어떤 걸 하는데 앞으로 뭐 미래를 바꿀 거라고 너무 신앙적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아. 그 애정의 정도에 따라 실패의 확률도 높은 게 아닌가? 뭐 그럴 수 그런 있겠네.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근데 저는 그것도 있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전에 주식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애정을 갖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좋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못 팔겠고 오히려 떨어지면 그냥 팔았어도 괜찮을 주식에 물을 타고 뭐 하다 보니까 손실이 더 커졌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일단 애정을 너무 갖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애정을 갖지 마라. 예. 아니 주식은 주식인. 그렇지. 주식일 뿐인데 애정이 큰 만큼 또 화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애정 가진 애가 나를 배신하면 그때는 뭐. 근데 오히려 뭐 내 주식에 애정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좀 일반적으로 더 많이 하지 않나요? 많이 하시는데 내가 이 주식 안 사랑하면 남들도 안 사랑한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 네. 그런가요? 네.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저는 뭐 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 회사도 만약에 이 회사가 당장 내가 수익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오늘 팔아요. 하지만 또 다음 주에 더 살 수도 있겠죠. 약간 감정을 갖지 말아라. 투자에 감정을 싣지 말아라. 약간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예. 이제 내가 너무 사랑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성 친구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안 보이잖아 단점이. 또 전문 분야. 단점 처음 막 이렇게 좋은 막 이렇게 할 때는 안 보인다고. 그렇죠. 콩깍지라 그러죠. 예, 일단 현타가 온 다음에는 뭔가 이렇게 냉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식과 현타가 와야 돼요. 그렇죠. 예, 주식과 너무 깊은 사랑하지 말고 혼자 타임. 좀 냉정해질 필요가 좀 있다. 어떻게 보면 뭐 원칙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또 20여 년 이상 이렇게 또 투자하시면서 네. 몸으로 배우신 그런 경험이다 보니까 좀 울림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 형님 지금 저 투자 규모 혹시 좀 여쭤봐도 됩니까? 실례지만. 그거 글쎄야 뭐 한 뭐라 얘기를 해도 업다운 되나? 한번 할까요? 업다운? 자, 30만 불 30만 불 업. 그래도 20년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 이상이죠. 100은 넘는 것 같아요. 100만 불이요? 그 정도는 하죠. 형님 한국 언제 오세요? 예? 아니 금융 자산으로 12억.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살면서 특이하게 부동산에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부동산을 안 별로 안 하시고. 그거는 왜 그러셨어요? 좀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제가 미국에 와서 한 10년 정도 불법 체류자였어요. 이거를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되나 지금 머리가. 그래요? 예, 아주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주식 투자를 많이 하게 된 것도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은 아니시고. 지금 시민권입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그러세요. 예. 세금도 잘 내고 계신 거죠? 너무 많이 내죠 요즘. 와, 근데 그 비자도 없이 되게 힘드셨을 텐데. 그렇죠. 그거를 100만 불 이상 주식 투자로 읽어나가기까지도. 진짜 존경합니다. 10년 동안 제가 따져봤어요. 제가 얼마를 넣었는지. 20년 동안. 네. 그러니까 주식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 하니 네. 제가 순수하게 제 돈이 10년 동안 들어간 게 40만 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40만 불이 안 된다. 그러면 총 한 20년 동안 한 60만 불 이상은 어쨌든 수익으로 온 거네요. 예. 와. 당연히 1년에 10%만 번다고 해도 1년이면 저희 20년이면 200% 아닌가요? 뭐 그건 그러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당연히 120만 불은 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주식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주식 비중이랑 현금 비중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지금 한 50%인데 이번 달 말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아마 드라마티컬리 줄이지 않을까 싶어요. 줄이신다고요? 예. 뭔가 또 안 좋을 거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굉장히. 예, 너무 좀 자신이 없어서요. 4, 5, 6, 7이. 아, 4, 5, 6, 7이 자신이 없다는 건 퀀트적으로 그렇단 말씀이세요? 아니면 뭔가 이벤트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바이든이 혹시 또 뭔 얘기 했나요? 아니 일단 그런 거보다 네. 이번에 그 SVB 사건이 있었는데 아, 이게 너무나 일어나지 않아야 될 바보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은행한다는 친구가 18억 불이 없어가지고 유상증자를 한다고 떠벌리고 다니다가 은행을 말아먹는 음. 예,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응. 뭐 좀 이해는 안 갔어요 사실 이게 이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른 뭐 크레딧 스위스가 뭐 엉뚱하게 다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네네네. 더 놀라웠던 거는 그 사건을 네. 미국이 자 캘리포니아 주정부 FDIC 그다음에 옐렌입니까 저기 재무부죠. 네. 재무부 백악관이 아주 순서대로 일정한 간격으로 해결책을 내놓더라고요. 제가 미국 살아본 느낌으로 이 매뉴얼이 있었어요. 아 이미. 예, 지방은행 누구 망하면 지방은행 누구 망하면 어디로 전화할까지 있었을 거예요. 네네네네. 그 얘기인즉슨 네. 얘들이 보기에도 뭐가 망할 것 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게 또 산발적으로 랜덤하게 좀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신 거죠. 오죽하면 48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각 주정부에 흩어져 있는 작은 기관들까지 나눠줬겠습니까? 나봐요, 뭐 굉장히 네네네. 진짜 지금 저희는 또 너무 일 처리를 잘해갖고 역시 잘하고 있다. 뭐 큰일 안 일어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잘하기 쉽지 않은데. 네네네네. 이렇게 잘하기 쉽지 않은 게 더 뭔가 미심쩍다. 그래서 일단 예, 더군다나 저기 버펫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워렌 버핏. 예. 아유, 버펫 아저씨는 아시잖아요. 항상 언제가 바닥인지. 다 지금 비행기 전용기 타고 워렌 버핏한테 찾아가서 돈 달라고 막 이러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위험 시그널로 이미 벌써 읽히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럼요. 그 아저씨가 공짜로 도와주진 않으실 텐데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부탁해야 될 만큼의 상황인가 보죠. 네. 이분은 근데 진짜 제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 내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큰 흐름은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 3프로 출연자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 꼭 보시는 분 그 애널리스트로서는 박석준 그 센터장님. 네네네네. 예, 그 며칠 전에 살얼음판에서 뭐 춤춘다 그 얘기하신 분 있잖아요. 저 그분은 거는 꼭 챙겨서 2번씩 봅니다. 그렇습니까? 박석중이 형 거. 예, 그 다음에 그 강성용 선생님 교수님. 인도 남아시아 인사이드. 그거 재밌죠. 네네네. 재밌죠. 예. 알겠습니다. 가끔씩 그 클로징 벨도 봐주세요. 거기 재밌어요. 예. 자주 봅니다. 유일한 또 예능 방송. 그렇지 않아도 그 박석중 씨 그 저기 애널리스트 저번에 저 보고서 쓴 거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한국 언제 안 나오세요? 예? 한국은 언제 안 오세요? 가야죠. 그렇습니다. 예. 한번 좀 오실 때 여의도 한번 들르셔서 저 3프로 예. 스튜디오도 한번 좀 오시고요. 네네. 예, 정프로하고 또 저 이야기 좀 나누면서 투자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그 정도를 어떻게? 가장 확실한 건 투자 아닌가요, 삼촌 이제? 사람에 대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람이 먼저죠. 그 현금화 시키시는 거 전부 다 갖고 오시고요.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저 여기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하여튼 오늘 우리 크리스 정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뭐 기계적으로 막 분석한다거나 막 이렇게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해 동안 켜켜이 쌓인 나무태 같은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또 와닿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분 닮았다는 이야기가 채팅창에 있더라고요. 김영석 작곡가? 아니요. 누구?
빌황. 아 빌황. 빌황. 아, 요그 빌- 아케고스. 네. 여기 지금 화면에 빌황 씨 띄어놨는데 아니에요 혹시? 여기 화면에 띄어놨는데 그분 혹시 본적 잡힐지 있어요? 모르겠네. 나와요? 요거? 아 뵌 적도 있으세요? 그분 저기 뉴저지 사셔 여기 근처에 사셨죠. 아, 그래요? 그 이분이 또 교회 다니셔가지고 또 교회 아케고스가 또 뭐 교회랑 이런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그분 뭐 저기 한인군 교포분들하고 가끔 골프도 치시고 아 그래요. 그렇게 예 아주 왕력. 난 근데 그분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왜 토요타 타고 다 어. 돌아다니신다고? 아 그래요. 예, 예. 어. 그냥 어디 뭐 큰 은행 다니신다 이렇게 저도 음. 알았어가지고. 그래서 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분이 왜 이 몇십조 원의 이 베팅을 왜 하는 거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 평소엔 좀 정말 예. 의외였어요. 아, 지금 수수하게 다니시는 모양이에요. 수수하게 다니신대요. 네. 자, 알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정님 앞으로도 저 네. 3프로 TV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네, 예, 한국에 예. 오시면 꼭 연락 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SML은 우리 명민준 앵커랑 네. 같이 해봤는데 아침 시간도 그렇고 방송에 빈틈이 보이질 않습니다. 빈틈. 네, 아 근데 아침에 이제 아침 라이브, 모닝 라이브 하면 그렇죠. 예, 김프로님이랑 하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아 왜? 아이, 좀 해봐. 약간 제가 사위 호소인으로 열심히 사위 호소. 네. 그러고 있거든요. 당신의 과거를 알면 결코 어.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일 겁니다. 네. 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명민준 앵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예, 앞으로 저 클로징 벨에서 당연히 매일 뵙고. 클로징 오늘도 해야 돼요. 예, 네. 그리고 저희 3프로 컨텐츠 여러 가지 좀 많이 좀 앞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